비행기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엉덩이 밑이 툭 하고 가벼워졌다. 나는 심혜란 66. 텍사스 포트워스 변두리 모텔에서 하우스키핑을 하고 주말이면 교회 주방 설거지 아르바이트로 손을 불렸다. 남편 박기태 69. 자동차 부품 공장의 야간 용접공이었다. 돈은 미국에서 벌고 늙음은 한국에서. 서툰 영어로 달아진 손으로 그 말 하나 믿고 30년을 버텼다. 창가에 붙은 좌석에서 내려다본 한강은 발그레했다. 얇은 구름이 햇빛을 조금씩 덜어내며 강 위에 거즈처럼 걸려 있었다. 이제는 몸에 힘 빼고 살겠다. 활주로에 박힌 바퀴의 진동 속에서 나는 속삭였다. 내 말이 내 귀에 닿자 어깨가 어쩐지 환해졌다. 기태도 베이지색 모자를 벗어 가슴에 얹고서 아이처럼 곧게 앉았다. 미국 공장 냄새, 금속 타는 냄새, 모텔 세제 냄새가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기분이었다. 입국장 유리문이 열리자 바람이 달라졌다. 한국 공기의 속도는 딱딱했다. 안내 표지판이 너무 또렷해 눈이 먼저 피곤해졌다. 캐리어 손잡이를 고쳐쥐고 한 걸음 내딛자 발바닥이 고향을 기억해냈는지 힘이 절로 들어갔다. 서울행 버스 매표기 앞에서 잠시 멈췄다. 화면에 카드 전용이라는 글씨가 번쩍였다. 미국에서 쓰던 체크카드로 결제하려다 오류가 났다. 옆에서 젊은 남자가 교통카드로 하셔야 해요 하고 툭 던졌다.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모르는 말이 아닌데 낯선 방식이었다. 매표 창구까지 돌아가 종이표를 샀다. 표를 받자마자 마음이 다독여졌다. 종이는 손에 잡힌다. 화면은 손에서 빠져나간다. 버스가 인천대교를 건너자 바다가 등 뒤로 미끄러졌다. 앞좌석 머리바지 뒤에서 자막 없는 뉴스가 흘렀다. 한국말인데 숨이 조금 가빴다. 기태가 내 허벅지 위에 손을 얹었다. 용접 자국이 울퉁불퉁한 손, 쇳가루에 긁힌 손. 여기가 우리 집이야. 그가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모국어보다 느렸다. 오랫동안 다른 나라의 밤을 건넌 사람의 속도였다. 부평역 앞에서 내리니 바람이 메웠다. 전세 원룸은 역에서 12분. 오래된 빌라 옆 신축 오피스텔 6층. 현관 도어락에 임시 비밀번호를 눌렀다. 문이 열리자 달그락 실내가 우리가 들어온 것을 알아차리는 소리가 났다. 하얀 몰딩, 아직 누가 한 번도 눕지 않은 침대, 유리처럼 맑은 싱크볼. 나는 냉장고 문을 열었다. 새 냄새에 가까운 차가운 금속 냄새가 났다. 미국에서 보내온 컨테이너는 다음 주에 온다고 했다. 오늘 밤은 빈집의 첫날이었다. 캐리어에서 가장 먼저 꺼낸 것은 작은 전기밥솥이었다. 교회에서 권사님이 보내준 선물, 주황색 스티커가 붙은 새것. 씻지도 않은 쌀을 종이컵으로 재어 밥솥에 털어놓고 수도꼭지를 틀었다. 관 속 어딘가에서 공기가 푸드덕했다. 나는 수돗물의 냄새를 맡았다. 낯선 염소 냄새, 그러나 선명했다. 물을 맞아 밥알이 둥글게 돌아다니는 것을 한참 보았다. 밥솥에 취사 불이 빨갛게 들어왔다. 그 불을 보자 눈시울이 또렷해졌다. 밥이 끓어오르는 동안 집이 된다. 밥솥에 스팀이 살짝 올라올 때쯤 벨이 울렸다. 중개업자가 마지막 서류를 들고 왔다. 관리비 고지서, 분리수거 요일표, 엘리베이터 이용 수칙. 그는 빠른 발음으로 설명을 쏟았다. 나는 중간중간 예하고 받았다. 다 알아듣는 말인데 이해는 반 박자 늦었다. 아, 그리고 어르신들 층간소음이 민감해서요. 진공청소기는 낮 시간대만. 그가 신발을 신으며 덧붙였다. 미국 모텔의 얇은 카펫을 돌리던 내 청소기는 오후 2시에만 돌아야 한다는 뜻이었다. 문이 닫히자 집이 다시 비었다. 나는 요일표를 냉장고에 붙였다. 윤달처럼 생소한 요일들이 주머니에서 달그락거렸다. 밥이 다 되자 밥풀이 달큰했다. 김치 한 통은 비행 전날 이웃집 한국인 할머니가 쥐어준 것. 재떨이처럼 납작한 플라스틱 통 안에서 오랫동안 한국을 버텼던 냄새였다. 김치와 밥을 2숟가락씩 나눠 먹고 나니 눈꺼풀이 무거워졌다. 하지만 눕기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다. 주민등록 전입신고, 통신사 번호 이동, 은행 통장 재개설, 병원 건강검진 예약. 종이에 적어온 목록이 식탁 위에서 빛났다. 한국에서의 첫 오더 리스트. 오더는 익숙했다. 미국 모텔 카트 위에도 늘 오더가 붙어 있었다. 다른 것은 언어와 버튼과 속도였다. 다음 날 구청 민원실로 갔다. 자동 발급기 앞에 줄이 길었다. 앞사람들이 화면을 톡톡 두드리며 번호표를 뽑았다.
내 차례가 되어 화면을 보니 글씨가 얇았다. 손가락을 올리면 글자가 도망쳤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파란 조끼를 입은 공익요원이 다가왔다.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전입신고요. 그는 화면에 전입 버튼을 짚어 보여주고 주민등록증을 스캐너에 맞춰주고 확인 버튼을 눌렀다. 그의 손가락에는 단단한 각질이 없었다. 부드럽게 미끄러지는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길을 냈다. 여기에 서명해 주세요. 나는 화면 위에 이름을 썼다. 먹줄이 없는 유리 위에서 글씨가 울렁거렸다. 종이에 쓰던 내 이름보다 가늘고 불안했다. 접수 번호가 찍힌 종이가 주르륵 나왔다. 종이를 손에 쥐자 마음이 진정됐다. 민원 창구에서는 내 뒤에 서 있는 사람들이 숨을 빨리 쉬었다. 번호가 빠르게 넘어갔다. 마치 모두가 어디로든 도착해야 하는 것처럼. 다음 분. 부르는 소리에 내 가슴이 먼저 뛰었다. 직원은 친절했다. 그러나 친절은 빨랐다. 나의 대답은 느렸다. 미국에서의 영어는 틀려도 천천히 사는 법을 배웠다. 한국말은 틀리가 덜 창피하지만 속도가 틀리면 눈치가 보였다. 유리병 너머의 직원이 다 되셨습니다라고 미소 지었다. 나는 도장을 받던 과거가 짧게 스쳤다. 이제 도장은 화면 속 버튼이었다. 도장이 없어도 일이 되는 세상. 편리함이 조금 서운했다. 통신사 매장에서는 기계가 사람을 먼저 반겼다. 번호표를 뽑는 키오스크가 입구에서 손짓을 했다. 번호 이동 상담 2번. 버튼을 누르자 얇은 종이가 또 나왔다. 순번이 되는 동안 전시된 휴대폰들을 건드려 보았다. 화면은 매끈했고 색은 진했다. 판매사원이 다가와 미국 번호 쓰시던 폰은 연락이 되셨나요? 이심 가능하신가요? 라고 물었다. 나는 버튼폰인데요 라고 말했다. 그의 눈썹이 작게 올라갔다. 그는 친절했다. 친절은 매뉴얼이었고 매뉴얼은 화면에 있었다. 준비물 목록, 약정의 길이, 요금제의 결, 자필 서명 대신 전자서명. 내 이름이 다시 유리 위에 떠올랐다. 이번엔 어제보다 조금 덜 흔들렸다. 약정이 끝나는 날짜를 달력에 옮겨 적었다. 날짜를 적는 일만은 여전히 느리게 내 리듬대로. 은행에선 번호표는 키오스크에서라는 문구가 벽마다 붙어 있었다. 키오스크 앞에서 잠시 멈췄다. 버튼을 누르는 일이 왜 이렇게 한 사람을 어린아이로 만드는지. 도와드릴까요? 또 다른 파란 조끼가 다가왔다. 통장 재개설이요. 나는 선명하게 말했다.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나를 지키는 방법이었다. 번호표를 쥐고 대기석에 앉자 발끝 쪽이 저릿했다. 용접의 밤에 서 있던 기태가 옆에서 다리를 주무르고 있었다. 그의 무릎이 딱딱했다. 여긴 번호표가 참 많네. 그가 중얼거렸다. 우리는 번호를 기다리는 노년의 연인이었다. TV에서는 노후연금 광고가 흘렀다. 미래를 위한 확실한 준비라는 문장이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미래는 이미 여기 와 있었다. 준비는 내가 지금 누르는 버튼의 속도에 달려 있었다. 창고에 앉자 직원이 공동인증서는 발급하시겠죠? 라고 물었다. 나는 고개를 갸웃했다. 공인인증서가 공동인증서가 되었단다. 이름이 바뀌면 길도 바뀐다. 직원이 화면을 돌려줬다. 비밀번호를 정하라 했다. 나는 미국에서 쓰던 비밀번호를 떠올렸다. 너무 짧았다. 숫자, 영문, 특수문자. 요구사항은 단단했다. 나는 작은 글씨를 크게 확대하는 방법을 배웠다. 확대하니 글씨는 보였지만 화면에 내가 커져 비쳤다. 66살의 얼굴, 허리보다 먼저 늙은 손, 그러나 선명한 눈. 비밀번호를 완성하고 엔터를 누르자 은행 계좌가 다시 내 이름을 품었다. 오래 잠들었던 나를 깨워 맞아주는 오랜 친구처럼. 오후에는 가까운 병원에 건강검진을 예약하려 했다. 전화번호를 눌렀다. ARS가 반겼다. 누르는 숫자는 내 손에 맞지 않았다. 예약은 앱에서만 가능합니다. 기계음은 정직했다. 앱을 깔려면 스토어 아이디가 필요했고, 본인 인증이 필요했고, 방금 발급한 공동인증서가 필요했다. 길은 존재했다. 다만 길로 들어가는 문의 높이가 내 무릎보다 조금 높았다. 나는 의자를 끌어다가 문턱 앞에 놓았다. 한 계단씩 밟았다. 멈추고 숨 고르고 다시. 계정이 생기고 인증이 되고 예약창이 열린 순간 화면 속 달력이 새처럼 가벼웠다. 빈 칸과 꽉 찬 칸 사이에 내 이름을 올려두었다. 오전 10시 반. 작은 승리였다.
말하자면 하루의 중력 속에서 찾아낸 가벼움의 시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시장을 일부러 돌아갔다. 어묵 국물 냄새가 골목을 따라 흘렀다. 두부가 벽돌처럼 쌓여 있었다. 상인들은 빠르게 소리를 날렸다. 가격표는 선명했으나 숫자 사이사이로 시간의 얇은 칼날이 지나갔다. 나는 단단해 보이는 배추를 골라 집으로 왔다. 싱크대 위에서 배추잎을 한 장씩 떼어 보았다. 물기가 묻은 손에 배추즙의 거친 맥이 느껴졌다. 미국의 대형마트에서 플라스틱 랩을 벗기던 손이 다시 흙과 식물의 길을 어루만지고 있었다. 해가 기울자 창틀이 주황색으로 변했다. 관리사무소에서 붙인 방송이 들려왔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소방점검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간, 분 단위의 점검. 이 나라는 시간을 정확하게 나눠 쓰고 있었다. 정확함은 안심이면서 부담이었다. 우리 부부는 거실 바닥에 앉아 출입국 도장을 찍어온 여권을 펼쳐보았다. 도장은 선명했고 영어와 한글이 함께 있었다. 30년의 밤들이 사각사각 넘겨지는 종이 소리로 정리됐다. 기태가 오래 들고 다니던 낡은 머니클립에서 쭈그레진 달러 몇 장이 나왔다. 그는 웃으며 다시 넣었다. 이건 기념으로 가져가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뭐든 손에 잡히는 것이 좋았다. 화면보다, 계정보다, 도장보다. 밤이 되자 몸무게가 바닥으로 스며들었다. 침대에 누워 귀를 기울이니 윗집에서 물 내려가는 소리가 가늘게 났다. 눈을 감고 들으니 파도 같았다. 미국 모텔의 두꺼운 벽은 소리를 먹었다. 이 집의 얇은 벽은 생활을 통과시켰다. 쓸쓸하지 않았다. 누군가와 함께 늙어간다는 확실한 증거 같았다. 다만 속도가 조금 빨랐다. 나는 호흡을 길게 했다. 그 길이에 맞춰 내 심장도 천천히 걸었다. 잠들기 전 오늘의 오더 리스트 옆에 짧은 메모를 적었다. 버튼 도움 요청해도 괜찮다. 서명 유리 위에서도 내 글씨다. 번호표 속도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 글자 사이를 넓혀 적었다. 빈칸은 내 숨이 쉬는 자리였다. 기태가 옆에서 뒤척이며 말했다. 혜란아, 내일은 마트 가서 국냄비 하나 사자. 나는 그래 하고 대답했다. 국이 끓는 시간은 어느 나라에서든 같다. 물이 먼저 끓고 불을 줄이고 건더기를 넣고 간을 본다. 우리는 다시 국을 끓일 수 있는 곳으로 돌아왔다. 불을 끄고 눈을 감자 활주로의 진동이 다시 어둠 속에서 어깨를 두드렸다. 돌아옴은 착륙 같았다. 경고등은 꺼졌고 안전벨트는 풀렸고 사람들은 서둘러 일어나 짐칸을 열었다. 나는 서두르지 않기로 했다. 비행기의 긴 날개처럼 내 하루도 길게 펴고 싶었다. 오늘 하루 동안 나는 버튼을 눌렀고 서명을 했고 번호표를 뽑았다. 그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낯설은 생의 다른 말이었다. 눈을 감으며 나는 다시 속삭였다. 이제는 몸에 힘 빼고 살겠다. 그리고 알았다. 힘을 뺀다는 것은 무력하다는 뜻이 아니라 당기는 것과 놓는 것의 순서를 배우는 일이라는 것을. 한국의 공기는 빨랐고 숫자는 촘촘했지만 나는 내 박자로 걸을 수 있었다. 돌아온 날은 가벼웠다. 버거움이 고개 들기 전 가벼움이 내 등을 한 번 더 토닥여 주었다. 내일은 키오스크 앞에서 한 박자 덜 떨 것이고 앱의 달력 앞에서 두 번 덜 망설일 것이다. 그 작은 덜어냄들이 쌓이면 나는 이 나라의 속도 속에서도 내 리듬을 잃지 않을 것이다. 문을 열자마자 바닥에 납작 엎드린 흰 봉투가 발끝에 걸렸다. 귀국 후 새로 적은 내 이름과 주소가 또박또박 인쇄되어 있었다. 봉투 끝을 뜯는 동안 전기밥솥에서 김이 올라왔다가 금세 사라졌다. 종이를 펼친 순간 숫자들이 내 눈앞에서 커지더니 벽처럼 솟구쳤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라는 굵은 글자. 그 아래 매달려야 할 금액. 텍사스에서 살 때 한 달 식료품비처럼 느껴지는 액수였다. 나는 숨을 들이켰다. 종이는 얇은데 무게가 있었다. 손끝이 떨려 문서 모서리가 미세하게 부딪혀 소리를 냈다. 뭔데 그렇게 멍해? 박기태가 신발을 벗으며 물었다. 나는 종이를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그는 손가락으로 금액줄만 꾹꾹 눌러 읽더니 이마를 찌푸렸다. 우리가 계산한 거랑 다르네. 미국에서 연금 들어오는 것도 합쳐져서 그런가 봐. 그럼 그걸 빼달라 그래야지. 어떻게? 그는 대답 대신 고지서를 뒤집어 뒷면을 훑었다. 안내문은 친절했고 동시에 불친절했다. 온라인 신청, 모바일 민원, 간편, 인증 같은 말들이 내 눈에 들어오자마자 미끄러져 나갔다. 우리는 둘 다 버튼 휴대폰을 쓴다. 미국 번호를 닫고 한국에서 새 번호를 만들었지만
화면이 작은 그 기기는 문자보다 통화가 훨씬 편했다. 앱을 받아서 서류를 사진으로 올리라는 문장을 따라가다가 나는 밥솥을 껐고 그는 창문을 닫았다.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다. 다음 날 공단 지점으로 향하기 전 동네 의원에 들러 혈압약을 갱신하려 했다. 접수대 앞에서 젊은 직원이 말없이 스크린을 가리켰다. 키오스크. 화면에는 초진제진을 묻는 버튼과 이름 입력창이 있었지만 터치할 때마다 내 손가락은 한 칸씩 어긋났다. 세 번째 시도에서 내가 심해란의 해를 빼먹자 기태가 옆에서 천천히라고 말했다. 나는 숨을 고르고 다시 눌렀다.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화면이 또 바뀌었다. 포털, 인증서, 생체 인식. 내 손가락은 더 이상 어디를 눌러야 할지 몰랐다. 뒤에서 누군가 하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 소리가 등줄기를 탔다. 결국 데스크로 돌아가서 그 모르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라고 물었다.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키오스크로만 접수가 가능해요라고 말했다. 웃음에 기름칠이 되어 있었지만 그 말은 돌덩이처럼 굴러왔다. 기태가 내 손을 밀쳐내듯 키오스크 앞에 섰다. 내가 해볼게. 늘 야간 라인에서 스위치와 레버로 버틴 손이었다. 그는 버튼을 몇 번 누르다가 화면 아래 도움 요청이라는 작은 종 모양을 발견했다. 누르자 파란 조끼를 입은 안내 직원이 다가왔다. 처음이시죠? 이름만 눌러보세요. 직원의 손끝은 정확했다. 우리의 손끝이 아니라 접수 중이씨 뱉어졌다. 번호표를 쥐고 대기 의자에 앉았을 때 나는 이상한 패배감을 느꼈다. 망가진 것도 아니고 다친 것도 아닌데 뭔가를 잃어버린 느낌. 다음부턴 우리도 할 수 있어. 기태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목이 굳어 있었다. 혈압약 처방은 미뤄졌다. 다음엔 앱으로 예약하고 오세요. 의사는 성실했고 빠르며 바빴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료실을 나왔다. 복도에서 기태가 물었다. 앱은 누가 깔아줘? 가서 배워야지. 누구한테? 대답 대신 나는 고지서를 다시 가방에 넣었다. 공단으로 가는 길, 버스 창문에 비친 우리 둘은 확연히 낯설었다. 서울 하늘은 맑았고 도로는 고르고 표지판은 정확했다. 문제는 우리가 아니었다. 아니, 어쩌면 문제는 우리가 맞았다. 이 도시의 리듬을 잃어버린 손과 발, 오래된 습관과 세계 국적의 영수증. 버스 안에 방송이 목적지를 알려줄 때마다 나는 한 박자 늦게 알아들었다. 공단 창구는 생각보다 조용했다. 번호표를 뽑고 앉아 대기 화면을 올려다보니 번호가 올라갈 때마다 삑 소리가 났다. 고지서를 쥔 손에 땀이 배었다. 우리 차례가 되자 창구 안쪽 여직원이 미소 지었다. 어떤 민원이세요? 나는 고지서를 내밀며 말했다. 금액이 너무 큽니다. 여직원은 내 서류를 스캔했다. 해외 체류 전력이 있으시고 국민연금과 해외연금도 수령 중이시네요.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에 반영됩니다. 줄일 수는 없나요? 소득 변동이 생기거나 재산 변동이 있으면 조정이 가능한데요. 현재로선 온라인 감면 신청이 가장 빠르세요. 온라인이요? 네. 모바일이나 포털에서 서류를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그녀는 모니터를 돌려 보여주었다. 화면 속 메뉴는 명료했고 동시에 내 것이 아니었다. 계정 생성, 본인 인증, 파일 업로드. 내 배낭 안에는 여권과 주민등록증, 미국 경력증명서 사본이 죄다 들어있었지만 이 시스템이 원하는 건 종이가 아니라 파일이었다.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물었다. 그러면 오프라인으로는 불가한가요? 여직원은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가능은 한데 처리 기간이 길어요. 옆자리에서 기태가 낮게 말했다. 하라고 하면 하지 뭐. 그렇게 우리는 통신사 대리점으로 갔다. 스마트폰을 사야 했다. 대리점 안은 밝고 시끄러웠다. 직원은 화려한 말들로 우리를 맞았다. 요즘 어르신들도 다 쓰세요. 이건 화면 크고 이건 카메라가. 나는 카메라보다 글씨를 키우는 법이 더 궁금했다. 직원은 최신 기종과 요금제를 추천했고 나는 가격표를 보며 마음속 주판을 튕겼다. 기태가 손바닥을 뒤집었다. 제일 싼 거. 직원의 웃음이 잠깐 흔들렸다가 다시 매끄러워졌다. 그럼 보급형으로 요금제는 5G 기본. 그는 우리에게 약정 기간과 할인 조건을 빠르게 설명했다. 말이 빠르면 싸게 느껴졌다. 계약서를 쓰고 나니 손목이 얼얼했다. 직원이 지문 등록하시죠라고 했을 때 나는 잠깐 멈췄다. 내 지문이 작은 사각형을 가볍게 덮는 순간
보이지 않는 문이 하나 닫히고 또 다른 문이 열리는 기분이었다. 집으로 돌아와 새 휴대폰을 켜자 처음 보는 아이콘들이 색색으로 떠올랐다. 나는 설정에서 글씨를 키우고 소리를 줄였다. 간편 인증 앱을 설치하는 데만 1시간이 걸렸다. 비밀번호, 패턴, 생체 인식, 백업 메일. 무엇 하나 간편하지 않았다. 밤이 깊어지자 기태가 창가에 기대어 담배 없는 흡입을 했다. 텍사스에서 야간 라인 도는 날 그가 석양전에 누웠다가 알람에 튀어나와 공장 냄새 속으로 들어가던 모습이 떠올랐다. 다시 갈까? 그가 말했다. 거긴 그래도 방법을 알았지. 거긴 젊었지. 내가 말했다. 여긴 뭘 해도 모르는 것부터 시작이야. 모르는 걸 배우면 돼. 배울 힘이 남았나? 그의 목소리는 낡은 기계 소리처럼 낮고 일정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여기 우리 집이야. 그 말은 가볍지 않았다. 말하고 나서야 알았다. 그 말을 하기 위해 하루 종일 버텼다는 걸. 다음 며칠 나는 배웠다. 은행 앱에서 인증서를 발급받는 법. 공공포털에서 공동인증을 연동하는 법. 사진을 찍어 PDF로 바꾸고 이름을 파일명에 적어 올리는 법. 모르는 버튼을 눌러도 세상이 폭발하지 않는다는 사실. 실패할 때마다 나는 심장을 쓸어내렸고 성공할 때마다 내 안에 작은 불이 켜졌다. 그러나 배움에는 대가가 있었다. 눈이 쉽게 피로해졌고 목이 뻣뻣해졌고 손가락 관절이 욱신거렸다. 샤워를 할 때 어깨뼈 사이로 물줄기가 떨어지면 그제야 힘이 빠졌다. 거울 속 내 얼굴은 낯설지 않았다. 낯선 건 얼굴이 아니라 속도였다. 기태는 일을 알아보러 다녔다. 근처 공구상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구했다가 안전교육 시간과 서류 준비 때문에 돌아왔다. 다음 날에는 경비원 모집 공고를 메모해왔다. 만 70세까지 가능이라는 문장이 그를 위로하는 듯했고 동시에 상처 주는 듯했다. 내가 69야. 그는 숫자를 세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당신은 늘 내일이 있는 사람이지. 그는 씩 웃었다가 금세 표정을 지웠다. 저녁에 그는 서랍에서 오래된 용접 장갑을 꺼내 손을 끼워봤다. 손끝이 장갑 안에서 공중을 잡았다. 빈집의 공기가 장갑 끝으로 스며드는 것 같았다. 그는 장갑을 다시 접어넣었다. 보험료 조정 신청은 4번째 시도 끝에 접수됐다. 마지막 화면에서 신청 완료. 문구가 떠오르자 나는 휴대폰을 가만히 내려놓고 눈을 감았다. 침묵이 방을 채웠다. 멀리서 엘리베이터가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다. 어디선가 개가 짖었다가 멎었다. 내가 됐다라고 말하자 기태가 그래라고 대답했다. 우리는 하이파이브도 포옹도 하지 않았다. 그저 숨을 고르게 쉬었다. 종이보다 무거운 고지서를 올려놓은 식탁에 몇 초간 고요가 앉았다. 그러나 고요는 길지 않았다. 전셋집에서 집주인의 전화가 왔다. 사업이 조금 꼬여서요. 보증금 반환이. 그는 말을 흐렸다. 나는 수화기를 바꿔 기태에게 넘겼다. 그는 한참을 듣더니 짧게 말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그는 창밖을 봤다. 요즘 다 그렇대. 우리만 그렇지 않으면 좋겠다. 우리만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지. 우리는 둘 다 웃지 않았다. 다음 날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근저당이 새로 하나 올라와 있었다. 빨간 글씨는 없었지만 내 눈엔 빨갛게 보였다. 숫자와 도장은 이해보다 빠르게 심장을 때렸다. 나는 부동산에 갔다. 중개사는 요즘이라는 단어를 달고 살았다. 요즘 금리가, 요즘 시장이, 요즘 임대인은 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다가 멈췄다. 우리는 오늘이거든요. 나도 모르게 나온 말이었다. 중개사는 입술을 다물었다가 다시 벌렸다. 그럼 보증금 낮추고 월세로 갈아타시는 게 그의 문장은 연필심처럼 가늘고 정확했다. 밤에 우리는 다시 다퉜다. 그동안 쌓인 말들이 한꺼번에 흘러나왔다. 우린 왜 이렇게 늙어서 돌아왔을까? 기태가 말했다. 젊을 때였으면 뭐든 배웠지. 젊을 때였으면 돌아올 생각도 못했지. 내가 맞받았다. 거기선 그래도 이웃도, 교회도, 거래처도 있었어. 여긴 우리말이 통하잖아. 말만 통하면 뭐해. 세상이 안 통하는데. 그럼 가? 다시 가?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 대신 창틀 먼지를 손가락으로 그었다. 그가 구석구석 문지른 자리마다 고양이 먼지가 일어났다. 나는 가만히 그의 등 뒤를 바라봤다. 구부정한 어깨에 용접 마스크가 없는데도 눈살에 습관처럼 생긴 주름.
여긴 우리 집이야. 나는 다시 말했다. 이번엔 내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다. 다음 날 나는 가까운 복지관을 찾았다. 디지털 배움 교실이라는 푯말이 붙어 있었다. 내 또래의 사람들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교사는 우리를 선생님들이라고 불렀다. 선생님들, 오늘은 인증서랑 병원 예약부터 해볼게요. 그의 말투는 부드럽고 빠르지 않았다. 우리는 웃으며 서로의 휴대폰 밝기를 키워주고 버튼 크기를 크게 바꾸고 전화가 오면 당황하지 않는 연습을 했다. 처음으로 내가 누른 버튼이 의도한 대로 작동하는 경험을 했다.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 나는 버스 카드 단말기에 카드를 갖다 대며 속으로 말했다. 된다. 저녁, 기태가 묻지 않았는데도 나는 말했다. 보험료 감면 신청했고 다음 주엔 결과가 나올 거야. 병원 예약도 직접 했어. 오전 10시 반.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집 문제는 월세로 갈아타자. 보증금 낮추고 남는 돈 조금은 통장에 움직일 수 있게 두고. 움직이면 새 나가. 가만히 둬도 새 나가. 그래도 손에 쥐고 있으면 덜 무섭잖아.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당신이 정해. 우리 둘이 정하자. 그럼 우리 둘이 정하자. 그는 그렇게 말하고 나서야 웃었다. 아주 작고 오래된 웃음. 나는 그 웃음을 보며 그가 아직도 내 편이라는 걸 확인했다. 잠들기 전 고지서를 다시 꺼내 들었다. 종이는 여전히 얇았다. 하지만 처음처럼 무겁지는 않았다. 숫자는 그대로였고 세상은 빠르지만 내 손은 어제보다 덜 떨렸다. 고지서 옆에 새의 휴대폰을 엎어놓았다. 화면이 꺼진 검은 유리가 천장을 비췄다. 나는 속으로 날짜를 셌다. 귀국한 지 석 달하고 며칠. 버거운 하루. 누가 그랬다. 미국보다 버겁다고. 맞다. 하지만 버거움은 언제나 있었다. 텍사스 공장 냄새 속에도, 밤비 내리는 한인마트 주차장에도, 새벽 모텔 있는 카트에도. 다른 점은 여기는 내 말이 통하고 번호표를 뽑으면 내 차례가 온다는 것. 순서가 모욕처럼 느껴지지 않는 것. 나는 눈을 감았다. 내일은 보험료 결과를 기다리고 병원의 발림을 확인하고 부동산에 전화하고 복지관 수업에 간다. 버거움을 데우고 나눠 먹는 법을 익힌다. 종이는 얇지만 두 손으로 들면 덜 무겁다. 그렇게 우리는 이 도시의 리듬을 한 박자씩 따라간다. 아침에 문틈으로 밀려온 등기 우편 봉투는 생각보다 가벼웠다. 가벼워서 더 무거웠다. 임대인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증금 반환이 일부 지연될 수 있음이라는 문장은 정중했지만 한 줄을 다 읽기도 전에 내 등으로 서늘한 바람이 훑고 지나갔다. 박기태가 신문을 접으며 물었다. 무슨 일이야? 나는 대답 대신 봉투를 건넸다. 남편의 눈썹이 천천히 올라가다 멈췄다. 종이를 접어 내려놓는 손끝이 보일 정도로 떨렸다. 그날 점심, 우리는 부동산으로 갔다. 중개사는 고개를 약간 기울이며 말했다. 요즘 상황이 다 그렇죠. 집주인 사업이 잠깐 흔들리는 거고 전세는 원래 기다림이 길어요. 기다림이 길다는 말은 위로가 아니라 통보처럼 들렸다. 나는 책상 모서리에 올려둔 도장을 멍하니 봤다. 우리 계약서에 찍혀 있었던 똑같은 색, 똑같은 냄새가 났다. 그 도장이 갑자기 낯설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주민센터 무인 발급기 앞에 섰다. 등기부등본말소 사항 포함 선택이라는 화면을 겨우 찾아 눌렀다. 몇 번을 뒤로 갔다가 다시 눌렀는지 모른다. 종이가 베껴 나오자 가슴이 먼저 뛰었다. 갑구와 을구. 을구 첫 줄, 근저당권 설정. 금액 옆에 숫자들은 내 눈앞에서 더워졌다가 식었다가 다시 엉겨 붙었다. 집주인명의 아래로 다른 권리자, 이름들이 닫힌 케이크처럼 겹쳐 있었다. 나는 서류를 들고 벤치에 앉았다. 종이 끝이 손땀에 눅눅해졌다. 남편이 옆에서 조용히 말했다. 혜란아, 우리 혹시 다시 텍사스로 가는 게 빠를까? 나는 서류를 접었다. 여기는 우리 집이야. 도망치듯 떠나고 싶지 않아. 그날 밤 복도에서 이웃과 눈이 마주쳤다. 나는 용기를 내 등기부를 펼쳐 보이며 물었다. 혹시 이런 거 다들 괜찮으세요? 이웃은 잠깐 서류를 훑더니 어깨를 으쓱했다. 요즘 다 그래요. 금리 올랐잖아요. 등기부는 원래 복잡해요. 다 그래요 하는 말이 내 귀에서 엉겨 붙었다. 모두가 겪는 일이면 덜 아파야 하는데 이상하게 더 아팠다. 집에 돌아와 불을 끄고 누웠지만 번쩍거리는 갑구와 을구가 눈꺼풀 안쪽을 환하게 비췄다.
시계바늘이 한 칸씩 움직일 때마다 숫자들이 더 커졌다. 근저당, 채권 최고액, 채권자 나는 처음 보는 단어들로 가슴이 기워졌다. 다음 날 우리는 부동산에 다시 갔다. 이번엔 단단한 목소리로 물었다. 등기부에 근저당이 이렇게 많은데 전세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다고 하신 근거가 뭔가요? 중개사가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건 집주인이 설명해야죠. 우리는 중개만. 그는 전화기를 들어 집주인에게 연결을 시도했다. 신호음이 3번 울리더니 끊겼다. 다시 걸어도 같았다. 한 번만 더 해달라 부탁하려는데 남편이 내 팔을 잡았다. 혜란아, 여기서 시간 낭비하지 말자. 우리는 말없이 사무실을 나왔다. 바깥 공기가 유리처럼 차가웠다. 햇빛이 칼날처럼 바닥을 긁었다. 구청 주거복지 상담실 문을 열었을 때 안쪽에 책상마다 흰 종이 다발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상담사에게 등기부를 내밀자 그는 빨간 펜으로 몇 줄을 표시했다. 지금 상태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최대한 확보해 두시는 게 좋아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이미 되어 있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혹시라도 집주인이 실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추가로 담보를 설정하면 보증금 보호가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은 시도해 보셨나요? 나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상담사가 컴퓨터를 돌려 보여줬다. 보증보험은 가입 요건이 있고 근저당 설정액과 보증금의 비율, 집주인의 체납 정보 같은 조각들이 퍼즐처럼 맞아야 했다. 만약 가입이 안 되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통해 권리 보전부터 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 증명으로 반환 기일과 의사를 명확히 표명하세요. 등기 명령, 내용 증명 같은 단어들이 노트에 차곡차곡 쌓였다. 내 글씨는 원래 둥글었는데 그날은 자꾸 모서리가 생겼다. 점심 대신 자동 판매기 커피를 마셨다. 종이컵 뒷면에 작은 물방울들이 맺혔다. 남편이 컵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다. 혜란아, 우리가 서류로 싸우게 될 줄은 몰랐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평생 걸레로, 국자로 살아왔지. 그런데 지금은 펜과 도장으로 살아야 하나 봐. 말하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구청에서 안내받은 주소를 따라 법률구조공단에 들렀다. 대기표를 뽑고 의자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았다. 누구나 한 장씩 사는 표정이었다. 상담 변호사가 우리의 이야기를 천천히 들은 뒤 말했다. 지금 하실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는 3가지입니다. 첫째, 내용 증명으로 반환 기일을 특정하고 의사표시. 둘째, 보증보험 가능 여부 검토. 셋째, 필요시 임차권 등기 명령으로 대항력 유지한 채 이사할 수 있는 길 열어두기. 그리고 등기부 변동을 주기적으로 조회하세요. 변호사의 말은 무섭지 않았다. 수술 전 설명처럼 들렸다. 아플 거라고, 그러나 견딜 수 있다고. 우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계속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내용을 정리해 내용 증명 초안을 썼다. 분명하고 예의 있게, 그러나 물러서지 않게. 반환기일을 계약서상 종료일로 특정하고 그 이후 지연에 따른 이자 청구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문장 하나를 쓰고 다시 지웠다. 잘못된 단어 하나가 우리의 시간을 더 늦출 것만 같았다. 프린트를 마치고 봉투를 봉했다. 우체국 창구에 올려놓는 순간 심장이 2번 뛰었다. 직원이 접수 도장을 찍는 소리가 군대의 북처럼 크게 들렸다. 나는 나도 모르게 허리를 폈다. 작은 전투 하나가 끝난 느낌이었다. 그날 저녁 집주인이 전화를 걸어왔다. 목소리는 피곤했고 어느 대목에서는 미안했다. 요즘 시장이 안 좋아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나는 준비한 문장을 읽듯이 말했다. 선생님, 저희도 기다릴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을 정하고 약속을 서류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추가 담보 설정이나 소유권 변동이 생기면 즉시 통지해 주세요. 남편이 옆에서 조용히 엄지를 들어 보였다. 전화 너머에서 짧은 정적이 흘렀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대화는 그렇게 끝났다. 노력과 약속은 다른 단어였다. 그러나 그날은 그것으로 충분했다. 적어도 서로의 목소리를 들었으니까. 며칠 뒤 우리는 다시 주민센터로 가 등기부를 뽑았다. 종이 위 숫자들은 다행히 그대로였다. 새로운 근저당은 없었다. 나는 아주 조금 숨을 쉬었다. 그러나 마음속 체감 금리는 계속 올랐다. 혹시 모를 변수를 막기 위해 우리는 다음 수를 논의했다. 기태 씨, 전세를 월세로 갈아타자. 보증금을 확 낮추고 남은 돈은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
남편은 잠깐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가 움직일 수 있어야지. 그날 밤 우리는 식탁 위에 크레파스 색연필처럼 항목을 늘어놓고 가계도를 다시 그렸다. 월세, 보험료, 식비, 교통, 약값, 예비비, 고정비를 묻고 변동비를 다이어트했다. 남편은 전기요금 절약표를 만들었다. 나는 CMA와 배당형 상품을 노트에 적었다. 유동성이라는 단어가 묘하게 사람 이름처럼 친해졌다. 이사 준비는 책장 한 칸 비우는 일부터 시작됐다. 미국에서 가져온 낡은 머그컵을 들여다보다가 나는 웃음이 났다. 텍사스의 햇살이 유리벽에 남아있는 것 같았다. 우리는 짐을 줄이기 위해 동네 나눔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전자레인지 무료 나눔 잘 작동합니다. 메시지가 몇 통 왔다. 물건을 가져간 젊은 부부가 감사히 잘 쓰겠다고 말했다. 문이 닫힌 뒤 주방이 갑자기 넓어졌다. 비워야 들어온다는 말을 그날 처음 믿었다. 빈자리에 내일의 자리를 표시하는 느낌이었다. 부동산을 다시 돌았다. 보증금 2,000, 월세 45 같은 손글씨가 걸린 창문을 하나씩 읽었다. 엘리베이터 없는 5층, 채광 좋은 반지하, 역에서 조금 먼 신축. 조건표를 들고 우리는 저녁마다 동네를 걸었다. 골목 풍경을 외우고 저녁 연기를 맡고 창문 불빛의 높이를 헤아렸다. 어느 날 작은 다세대의 3층 방을 보러 갔다. 창밖으로 은행잎이 아슬아슬 흔들렸다. 화장실 타일은 오래됐지만 깨끗했고 싱크대 수전은 새 것이었다. 벽지는 하했다. 해가 질 때 방 안의 그림자가 네모로 이동했다. 그 그림자를 보니 묘하게 마음이 놓였다. 그림자에도 주소가 있었다. 계약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등기부를 확인했다. 이번 집의 을구는 짧았다. 근저당 한 줄, 금액은 작았고 채권자도 친숙한 은행이었다. 나는 숨을 크게 쉬었다. 중개사는 말했다. 보증금 낮고 월세라 대항력은 더 중요합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기가스 명의 변경까지 한 번에 하시면 돼요. 한 줄 한 줄 적어 넣었다. 우리는 기존 집에는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준비를 하고 새 집에는 전입 확정일자의 순서를 달력에 크게 표시했다. 다음 장면을 잇기 위한 합주처럼 모든 박자를 맞췄다. 이삿날 아침 나는 현관 바닥을 마지막으로 닦았다. 내 손이 지나간 자리마다 빛이 얕게 남았다. 남편이 말없이 방문 손잡이를 쓰다듬었다. 잘 있었어.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우리가 나가자 집은 빈집이 아니라 전집이 됐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 우리의 모습은 가볍지 않았지만 단단했다. 트럭 기사님이 묻는다. 어디로 가세요? 나는 대답했다. 조금 더 낮은 곳. 하지만 우리에게 맞는 곳이요. 기사는 웃었다. 다 그런 곳으로 가죠. 새 집의 짐을 풀며 우리는 다시 식탁을 조립했다. 나사를 끼우고 수평을 맞추고 마지막 볼트를 조였다. 식탁 위에 노트를 펼치고 새 주소를 적었다. 그 아래에 작은 글씨로 등기부 조회 주기 매월, 가계부 점검 매주 키오스크 연습 복지관 화목이라고 적었다. 체크박스가 나란히 섰다. 바람이 창문 틈으로 들어왔다. 커튼이 가볍게 흔들렸다. 남편이 물컵을 2개 놓았다. 헤라나. 응, 우리가 지는 싸움만 하는 줄 알았는데 이기는 법도 조금씩 배우는구나. 나는 웃었다. 우리는 아직 배우는 중이야. 다만 오늘은 이겼다. 밤이 되자 창밖 은행잎이 검은 배경 위에 금빛으로 떠 있었다. 전화가 울렸다. 집주인에게서였다. 사정이 정리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나는 담백하게 답했다. 서류로 남겨주세요. 전화를 끊고 새 주소가 적힌 메모를 지갑 칸에 넣었다. 그 칸은 늘 카드가 들어있던 자리였는데 오늘은 한 장의 종이가 똑바로 누웠다. 나는 불을 끄고 누웠다. 눈을 감아도 갑구와 을구는 떠오르지 않았다. 대신 은행잎의 그림자가 천장 위로 천천히 흘렀다. 버거움은 아직 여기에 있다. 그러나 나는 이제 안다. 버거움에는 손잡이가 있고 그 손잡이는 문을 연다. 내일 아침 나는 주민센터에서 또 한 번 번호표를 뽑을 것이다. 그 번호표는 기다림의 번호가 아니라 내가 내 자리를 찾는 순서표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 구청 복지상담실에서 들은 말은 간단했다. 해외소득 신고 정정하시고 지역가입자 산정특례 신청하세요. 디지털 배움터도 연결해 드릴게요. 간단하다는 말은 언제나 가장 어렵다. 나는 주민센터 3층 작은 강의실에서
스마트폰 첫걸음 수업을 다시 학생처럼 앉아들었다. 화면을 길게 누르는 법, 문자에서 인증번호를 복사해 붙여넣는 법, 패스 앱이 요구하는 본인 확인 셀카 각도까지. 강사는 버튼폰 쓰셨어요? 그럼 더 잘 배우실 거예요. 손 기억이 깔끔하거든요라고 했다. 칭찬은 늘 과장처럼 들리지만 그날은 희한하게 믿고 싶었다. 첫 연습은 병원 앱 예약이었다. 과목을 고르고 날짜를 눌렀더니 회색 자리만 가득했다. 빨간 동그라미가 빈칸이에요. 옆자리 옥분 언니가 내 팔꿈치를 살짝 쳤다. 고해양 사투리가 아직 살아있는 사람. 우리는 서로의 화면을 번갈아 보며 놓치는 버튼을 가리켰다. 그날 저녁 내 휴대폰 캘린더엔 예약 일정과 약 알람이 칸칸이 채워졌다. 알람이 울릴 때마다 나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나도 된다를 속으로 외웠다. 보험 창구 앞에서는 서류의 언어를 다시 배웠다. 부가자료 생성일, 조정 신청, 소득금액 증명. 단어보다 표정이 더 어려웠다. 창구 직원의 빠른 말이 매번 내 귀를 스쳐 지나갔다. 나는 메모장을 열고 한 글자씩 받아 적었다. 다음엔 온라인 신청도 해보세요. 직원이 툭 던진 말을 그날 밤 진짜로 했다. 스캐너 대신 휴대폰 카메라, 도장 대신 손가락 서명. 화면 끝에 제출 버튼을 누르자 아주 작은 진동이 손바닥을 떨게 했다. 그 작은 떨림이 서서히 자신감의 모양을 닮아갔다. 집은 바꿨다. 보증금 낮은 월세로. 이사 날 남편 기태는 낡은 의자 다리를 하나씩 만지며 이건 아직 쓸만해라고 말했다. 버릴 것과 남길 것을 고르는 일은 늘 관계에 복수 같다. 우리는 식탁 하나만 남기고 대부분을 정리했다. 남은 목돈은 쪼개졌다. 생활비 통장 CMA, 그리고 매달 조금씩 배당형 상품. 종잣돈이 부풀 것이라 믿지는 않았다. 다만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다는 사실이 숨통을 열어주었다. 밤마다 나는 노트를 펼쳐 고정비, 월세, 보험, 통신, 교통, 반고정비, 식비, 의료, 변동비, 기타로 칸을 나눴다. 빈칸을 미리 채우는 일이 알 수 없는 내일의 돌발을 조금 작게 만들었다. 일도 시작했다. 사회복지관 조리보조. 아침 7시에 출근해 채소를 다듬고 큰 냄비에 국을 끓였다. 많이 드세요. 처음엔 목이 메었지만 세 번째 날부터는 그 말이 물처럼 흘렀다. 배식대 앞에 줄 선 어르신들의 손등에 핏줄이 툭툭 솟아 있었다. 누군가는 미국에서 오셨다면서요? 라고 누군가는 된장은 역시 한국이자고 말했다. 그 말들이 국물처럼 내 속을 데워주었다. 일이 나를 다시 세웠다. 손이 기억하고 몸이 리듬을 만들었다. 남편은 경로당 수리봉사를 따라 나가기 시작했다. 헐거운 경첩을 조이고 오래된 리모컨을 분해해 접점을 닦았다. 돌아오는 길, 그는 작은 귤을 주머니에서 꺼내 내 손에 쥐어줬다. 오늘은 문이 딱 맞더라. 그 말엔 임금도 계약도 없었다. 대신 하루를 버틴 쓸모가 있었다. 우리는 저녁마다 서로의 잘했다를 하나씩 일러 적었다. 예약 실패했다가 다시 잡음 잘했다. 고객센터 14분 대기 끊지 않고 버팀 잘했다. 잘했다가 쌓일수록 버거움은 무게를 바꾸었다. 짐에서 근력으로. 어느 날 보험료 조정 결과가 도착했다. 흰 봉투를 뜯자 숫자가 조금 내려가 있었다. 크게 줄진 않았지만 우리 표정은 그만큼 가벼워졌다. 나는 봉투를 접어 서랍에 넣으며 옥분 언니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언니, 제출 누르면 언젠간 온다. 느리지만 온다. 답장은 이모티콘 대신 짧은 문장 하나였다. 배웠네, 우리. 그 문장이 그날의 가장 따뜻한 국물이었다. 계절이 바뀌듯 하루의 결이 변했다. 아침은 정시 복용 알람과 함께 열렸다. 나는 약을 꺼내 물을 마시고 지갑 옆 작은 봉투에 오늘의 현금을 딱 3만 원 끼워 넣었다. 남편은 공구 가방을 들여다보며 배터리를 충전했다. 식탁 위에는 가계부가 펼쳐져 있었다. 지출은 자동이체가 절반, 나머지는 현금 봉투로 흘렀다. 오늘은 10,000원 남겼네. 남편이 쓱 미소를 지었다. 남긴 돈은 유혹이었지만 더 오래 가는 건 습관이었다. 병원 예약은 2번 취소 끝에 드디어 성공했다. 진료실에서 의사가 컴퓨터 화면을 짚으며 말했다. 혈압은 안정적, 염려하신 건 큰 문제 아닙니다. 그 말을 들은 밤, 나는 갑자기 울고 싶어졌다. 무섭다고 털어놓을 말 상대가 필요했던 것이지. 결과가 두려웠던 게 아니었다. 복지관 컴퓨터 수업에서 만난 사람들과 귀국자 소모임을 만들었다. 이름하여 다시 배우기 동무들.
첫 모임에서 각자 실패담으로 문을 열었다. 키오스크에서 번호표를 잘못 뽑아 같은 과 3번 돈 사람, 이체 수수료가 아까워 은행마다 발품 팔던 사람, 택배 반품을 못해 쌓아둔 사람. 웃음이 터질 때마다 마음의 응어리도 같이 풀렸다. 내 기술은 느리게 묶이었다. 창구에서 빨리 줄을 빼달라는 시선이 등을 찌를 때 나는 호흡을 길게 하고 다시 물었다. 다시 한 번만요. 제가 적을 테니 천천히요. 3번째부터는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다. 남편의 기술은 수리의 눈이었다. 삐걱거리는 경첩, 나간 형광등, 낡은 콘센트 그가 손본 이후에는 무슨 일이 있었나 싶게 조용해졌다. 큰 돈 버는 일이 아니잖아. 누가 묻길래 남편이 대답했다. 대신 오늘 밤 잠이 잘 와. 잠은 돈보다 더 귀한 통장이라는 걸 우리는 이제 안다. 수요일 저녁 복지관 강당에서 작은 영화 상영회를 열었다. 의자에 앉은 어르신들 사이로 옥본 언니가 손을 흔들었다. 엔딩 크레딧이 흐르는 동안 불이 켜졌고 스피커에서 잔잔한 음악이 흘렀다. 나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오늘 영화의 교훈은요. 주인공이 끝까지 포기 안 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누군가 박수를 치고 누군가 코끝을 훔쳤다. 그 박수의 박자가 서로 어긋났다가도 곧 맞아떨어졌다. 리듬은 그렇게 만들어졌다. 한 달 뒤 보험공단에서 또 다른 봉투가 왔다. 감액 반영이 확정되었다는 통지. 나는 봉투를 탁자 위에 놓고 남편과 귤을 깠다. 귤 속 하얀 심지를 꼼꼼히 떼던 남편이 말했다. 이제야 겨우 한국이 우리를 조금 알아보는 기분이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한국이 변한 것보다 우리 손길의 방향이 달라진 탓일지도 모른다. 도망치지 않고 묻고 적고 다시 시도하는 손. 실패해도 사라지지 않는 손. 밤 창문을 반쯤 열어두니 바람이 커튼을 밀었다. 미국에서 가져온 낡은 주방 타이머가 식탁 위에서 조용히 초를 세고 있었다. 그 타이머는 마치 우리 둘을 닮았다. 오래됐지만 여전히 정확했고 소리가 크지 않지만 분명했다. 나는 내일 장보기 목록 끝에 이렇게 적었다. 사과 3개, 달걀 1판, 잘했다 스티커. 나와 남편, 그리고 동무들에게 붙일 것이다. 한국의 하루는 여전히 빠르고 가끔 불친절하며 자주 버겁다. 그러나 이제 나는 안다. 버거움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다루는 기술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그 기술은 손에서 시작해 마음으로 번지고 결국 삶의 모양을 바꾼다. 창문 너머 아파트 불빛들이 켜지고 꺼진다. 그 많은 창마다 다른 사정이 있을 것이다. 우리의 창엔 오늘도 작은 등이 켜져 있다. 다시 배우는 사람들의 불빛. 그 불빛 아래서 나는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살아간다. 실시간으로 제보와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